영어 공부에 실패하는 이유,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오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미쌤입니다. 수년간 영어 공부는 해왔는데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늘기는커녕 실력이 주는 것 같기만 하고 오늘 영어 공부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볼 텐데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하시면 성취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어른들을 위한 두 가지 요소,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도와줄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놓치시지 않게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께는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실패하고 포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영어라는 주제가 너무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은 방을 치워야 되는 숙제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치울 수 없는, 감히 손댈 수 없는 방을 치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10월대 방문, 좋아하는 친구들이 놀러 올 때, 아니면 이사 준비를 할 때 치워야만 하는 이유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도 다 방을 치우게 되죠. 그리고 신기한 건 그때는 청소도 훨씬 더 빨리 하게 돼요. 여기서 영어 공부 성공의 첫 번째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입니다. 시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청소를 해야만 하는, 부동산업자가 집을 보여주기 전에 집을 깨끗이 해놔야 하는 그런 의무적인 목표가 생긴 거죠. 목표와 희망사항의 차이점을 꼭 아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게 목표인지 아니면 희망사항인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희망사항이란 나 살 빼고 싶어, 나 부자 되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영어 잘하고 싶어, 바람이죠. 하지만 이 희망사항들이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마감 기한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왔는데 1년 안에 내고 싶을 때 내세요 라고 써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 고지서를 오늘 내일 낼까요? 우리에게 마감 기한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어 공부는 하루아침에 할 수 없다는 것, 그거는 알고 계시죠? 꾸준히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셔야 성과를 볼 수 있는데요. 6개월, 1년, 2년, 5년이라는 마감 기한을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이루어야 하는 성취적 목표도 잡으셔야 합니다. 영어는 공부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목표를 잡고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야 공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후 해외여행을 목표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연습하기, 1년 후에 미드나 영화 한 편 자막 없이 보기, 2년 후에 외국 계열 회사에 영어로 인터뷰 보고 영어로 직접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하기. 자신의 상황과 이유에 맞게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가지셔서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걸까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가 뚜렷해지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와 같이 마감 기한과 시간을 정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목표는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영어 공부 성공을 위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계획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시면 큰 효율을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짤 때 주의하셔야 할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하루의 목표량입니다. 만약 하루에 1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단어 5개를 외우는 사람이 있고 10분 만에 단어를 10개를 외우고 공부를 마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1시간 앉아있던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10분에 단어 10개를 외운 사람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포커스를 공부 시간이 아니라
공부량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와 적용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해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지만 그것이 얼마나 내 것이 됐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축구, 농구, 골프 등의 운동을 책으로만 배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리를 동영상으로만 배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연습하고 실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배우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 계획표를 짜셔야 할지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마 지금은 이제 큰 목표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외여행이라든지 영어 친구 사귀기, 미드 영화 보기, 영어로 된 책 읽기, 다양한 목표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성인 학생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이 되었던 여행 관련 영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말에는 쉬면서 공부를 준비한다는 가정하에 그 전주 주말에 무슨 준비를 하셔야 되면요. 첫 번째로 한 주에 공부할 내용을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입국 심사, 호텔 체크인, 쇼핑할 때 가격 흥정, 길 물어보기 이런 주제를 정하시고요. 그 주제를 다루는 동영상들, 책들을 몇 가지 찾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월요일은 첫 번째로 그 내용의 소리를 익히시고 두 번째로 모르는 단어들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화요일은 다시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문장 하나하나에 쓰였던 문구들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그래서 What is the purpose? What is로 시작하는 질문 유형 How long are you staying? How long 이라는 표현 이런 문구들, 단어의 조합들을 이해하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문법적인 면도 간접적으로 다뤄지게 되겠죠. 월요일에서는 단어 하나씩, 화요일에는 여러 단어의 조합들, 수요일은 공부하신 동영상 외에 또 여행 관련, 그 주제 관련 다른 동영상을 찾으셔서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공부하셨던 단어들과 문구들이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수요일은 듣기에 적용이 되겠죠. 목요일은 입국 심사 때, 쇼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대화를 스크립트로 써보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미래 그 있을 일에 대한 상상의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배우셨던 내용들, 익혔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쓰게 되는 적용의 단계죠. 금요일에는 간단히 마무리하는 단계로 1인 2역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전날 써보셨기 때문에 대화는 의외로 쉽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큰 틀로 월요일은 듣기와 단어, 화요일은 문장, 문법, 문구, 수요일은 듣기 적용, 목요일은 쓰기 적용, 금요일은 말하기 적용.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영어가 안 늘 수가 없겠죠.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목표량을 현실적으로 한두 주 하시면서 조절해 가시면서 진행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일정 속에서 주 5일 공부는 힘들다. 나는 주 3일밖에 못한다. 주 4일밖에 못한다. 주 2일밖에 못한다. 하루에 10분밖에 시간을 낼 수 없는데 그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만큼인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영어 공부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힘드실 때, 하기 싫을 때 동기부여가 될 거고요. 작은 목표들이 이루어질 때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오늘 목표를 못 이루셨을 때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에 하시면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가시다가 변경이 되는 것과 계획 없이 하루하루 가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계획 조정해 가면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에 큰 성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아이들이 더욱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오늘 다룬 이 목표와 계획을 아이들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